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계 지도 속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어진 수많은 선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경선이죠. 하지만 이 선들을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떻게 이 땅 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강이나 거대한 산맥 같은 자연 지형이 국경이 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 혹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그 흔적을 남긴 것일까요? 이처럼 지도 위에 무심하게 그어진 듯 보이는 선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해 보세요. 깎아지른 듯한 산맥을 사이에 두고 저마다 다른 문화를 지닌 두 부족의 사람들이 서로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풍경을요. 혹은 강변에 털을 잡은 고대 문명들이 강을 경계 삼아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하며 교역의 싹을 트이웠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지형은 초기 인류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경계를 제공했고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연이 정해준 이 선들은 때로는 교류의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 제국의 라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단순히 인공적인 장벽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숲이나 험준한 산악지대 혹은 강과 같은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국의 경계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만들었죠. 드넓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라임스의 흔적을 드론으로 내려다보면 그 거대한 스케일의 절로 감탄하게 됩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경계 위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더해져 하나의 거대한 문명을 지켜내는 견고한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자연이 그려준 선들을 초기 인류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문명과 영역을 구분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류의 역사가 복잡해지면서 국경선의 의미는 단순히 자연의 경계를 넘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그려낸 경계선이 안정과 경이로움을 선사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마주할 선들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개입된 때로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긴 선들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땅 위에 새로운 선들을 그어 나갔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칼날처럼 날카로운 선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연의 경이로움과는 사뭇 다른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선들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대륙의 강대국들은 마치 커다란 케이크를 나누듯 지구 반대편의 광활한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랐죠.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 아래 놓였습니다. 1884년 겨울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유럽 14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고 자와 연필로 선을 긋는 기이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부족과 민족의 역사, 문화,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식민지 경쟁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자원과 영토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지도 위에 직선을 긋는 데 몰두했죠. 마치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듯 무심하게 그어진 그 선들이 수십 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경 표지판이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지고 같은 부족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 국민이 되어버리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 인위적인 선들은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어 끊임없이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영국과 프랑스는 비밀리에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맺고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중동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그어진 선들 역시 민족이나 종교적 분포와는 무관하게 오직 유럽 열강의 이익을 위해 그어졌습니다. 이 선들 때문에 쿠르드족처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은 국경선에 의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같은 종교를 믿는 부족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반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이나 검문소는 그저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뿌리 뽑힌 정체성과 끊임없는 갈등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처럼 칼날로 그어진 선들은 겉으로는 질서를 부여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오랫동안 쌓아온 공동체의 유대감을 단칼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지형과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칼날로 그어진 선들이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었다면 전쟁은 그 선들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거나 아예 새로운 선들을 폭력적으로 그어버렸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도의 모습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전쟁이 끝난 후 승전국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념에 따라 패전국의 영토를 재단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협상 테이블 위에서 결정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족 자결주의와 같은 고귀한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힘의 논리가 우선했고 민족의 염원보다는 강대국들의 정치적 계산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죠.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는 독립을 되찾았지만 독일과의 국경선은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 놓였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오데르나이트의 선을 따라 독일의 동부 영토가 폴란드로 편입되는 등 국경이 대규모로 재조정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의 승자가 패자의 땅 위에 칼을 꽂아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것과 같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슴 아픈 선은 바로 한반도의 38선과 휴전선일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강대국들의 이념 대결 속에서 허리 잘린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 위해 지도 위에 무심하게 그었던 38선은 결국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쳐 지금의 휴전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이념과 체제의 대결, 그리고 수많은 이산가족의 한이 서린 살아있는 역사의 상징이 되었죠. 철조망 너머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모습,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병사들의 대치는 전쟁이 남긴 선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갈라놓은 이 선은 우리에게 국경의 의미를 가장 깊이 성찰하게 하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평화로운 일상을 갈라놓은 선은 우리에게 국경의 의미를 가장 깊이 성찰하게 하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국경의 의미는 단순히 철조망이나 지도에 붉은 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경계들을 마주하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국경선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사라진 듯 보여도 사실은 경제와 문화,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또 다른 선들이 그어지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위해 맺는 경제 공동체,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이나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거대한 틀은 분명 국경을 허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블록 안과 밖을 나누는 새로운 경제적 경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유무역협정 FTA에 이은
특정 국가들 사이의 장벽을 낮추지만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 가운데 특정 지역에만 물을 대는 수로를 파는 것과 같아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화적인 경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과 세계화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언어, 종교, 전통, 가치관 같은 무형의 요소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있어도 서로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해의 간극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갈등을 겪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물리적인 국경이 없더라도 얼마나 깊은 심리적, 사회적 선이 존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죠. 마치 투명한 유리벽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경계가 우리의 관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국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경계가 없는 듯 보였지만 국가별로 데이터 주권이나 정보 통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디지털 국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웹사이트나 서비스가 존재하고 데이터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복잡한 법적, 기술적 절차를 거쳐야 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방화벽이 사이버 공간에 세워져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선들은 때로는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역 분쟁이나 문화적 갈등, 사이버 전쟁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땅 위에 선을 긋기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경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강과 산맥을 따라 문명의 울타리를 세웠고 제국주의의 탐욕으로 지도 위에 자의적인 선을 그어 수많은 민족의 삶을 갈라놓았죠.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이념 대결 속에서 승자의 논리와 패자의 비극이 뒤섞인 국경선이 그어졌고 그 결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들은 때로는 질서를 만들고 문명을 번성시키는 토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갈등과 비극 그리고 분열의 씨앗이 되어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한반도의 국경선 역시 이러한 선 긋기의 역사가 남긴 가장 비극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경은 단순한 지리적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권력,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눈물이 얽혀 만들어진 살아 숨쉬는 역사이자 현재 진행형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국경선을 바라볼 때 그저 지도 위에 그어진 무심한 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류의 복잡한 이야기와 역사의 무게를 함께 느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경선이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깊은 성찰과 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지고 기존의 국경선이 흔들리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 지역의 경계가 재조정되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땅과 새롭게 생겨나는 땅 사이에서 또 다른 경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하죠. 이처럼 선을 긋는다는 행위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의미와 책임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이해하는 것이 곧 세계를 이해하는 시작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과연 인류는 언젠가 모든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미래의 국경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국경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선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국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지도 위 물리적 선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1세기의 국경은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죠. 이제는 물리적인 장벽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심지어 디지털 공간에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 FTA 같은 국제경제 블록들은 분명 물리적인 국경선은 아니지만 관세와 복잡한 규제라는 거대한 방벽을 세워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경계를 만듭니다. 마치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물자를 실어 나르는 동안 그 물품들이 어떤 나라에 도착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할지는 이러한 경제적 선들이 미리 정해두는 것과 다름없죠.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엄격히 따지거나 까다로운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것 역시 경제 영역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국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물론 한 나라의 산업 구조와 국민들의 소비 패턴까지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선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죠. 문화적 장벽 또한 우리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 됩니다. 서로 다른 언어, 관습, 가치관은 때로는 물리적 국경보다 더 견고한 벽을 만들며 소통과 이해를 가로막기도 하죠. 한 공간에 모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류하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거리감이나 오해는 문화적 국경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국경이죠. 인터넷 방화벽이나 데이터 주권 같은 개념들은 가상의 공간에도 엄연히 국경이 존재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고 특정 콘텐츠에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사이버 공간에 거대한 검문소가 생겨난 듯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경계선에 의해 우리의 정보 접근 범위나 소통 방식이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한반도의 국경선, 즉 휴전선은 이러한 선 긋기의 역사가 남긴 가장 비극적이고 냉혹한 현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이념 대결 속에서 민족과 가족이 나뉘고 수많은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으로 고착화되기까지 이 선 하나가 수천만 명의 삶을 영원히 갈라놓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픔과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깊은 성찰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국경이란 단순히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를 가르는 물리적 경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응축된 거대한 이야기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복잡한 선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세계를 더 깊이 통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인류는 언젠가 모든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미래의 국경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선들, 그 너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